안녕하세요. 요즘 AI가 스스로 도구를 써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AI 에이전트니 뭐니 해서요.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내용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MCP 방식이랑요. 그냥 AI가 직접 코드를 짜는 방식 중 뭐가 더 나은가 하는 논쟁이에요. 아, 그거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아르민 로나허의 최근 블로그글 보구, 코드가 전부다. 여기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글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루나오가 왜 MCP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왜 코드 생성을 더 선호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로나허는 현재 많이들 얘기하는 MCP 방식에 대해 사실 좀 비판적이에요. 그냥 AI한테 이 도구 써서 저거 해줘.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LLM 써보면 그냥 시키는 게 편하긴 하던데요? 근데 로나오는 왜 MCP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걸까요? 뭐 기술적인 한계 같은 게 있나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는 이게 진짜로 구성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도구를 이렇게 착착 조합해서 쓰는 게 실제로는 모델의 그 추론 능력에 너무 기댄다는 거죠. 아, 추론에 의존한다. 네. 그리고 둘째는 컨텍스트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매번 도구를 쓸 때마다 뭐랄까 엄청 길고 상세한 사용 설명서를 새로 읽게 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매번요? 아, 네. 그냥 코드를 짜서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BGTT 작업을 할 때요. MCP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GH라는 그 커맨드 라인 도구 있잖아요. 그걸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컨텍스트도 덜 쓴다고 직접 보여주기도 했어요. 매번 긴 설명서라니 그건 진짜 좀 비효율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또 이런 반론도 있지 않나요? MCP가 특정 상황에서는 꽤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 자동화처럼 좀 복잡하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그런 작업에는 괜찮지 않냐는 거죠. 로나오 본인도 그런 피드백 받았다고 했고요. 맞아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MCP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로나오는 현재 기술로는 여전히 그 추론 의존성 때문에 코드 생성 방식보다 다루기가 더 어렵다고 딱 잘라 말해요. 심지어 요즘에 도구를 더 많이 쓰게 하려는 접근 방식조차도요. LLM한테 도구 목록 쫙 주고 여기서 골라봐 이런 식으로 필터링하는 추가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것도 결국 추론에 의존하는 거라 복잡성을 더한다고 보고요. 아하. 그래서 그는 심지어 프로그래밍이 아닌 그런 특정 영역 작업에서도 구성 가능성 때문에 코드 생성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뭐 미래에는 추론 성능이 확 좋아져서 MCP가 훨씬 실용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너무 현재만 보는 건 아닌지. 물론 그럴 수 있죠. 로나호도 그걸 뭐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중요해요. 현재로서는 코드 생성이 더 믿을 만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개발자들 사이에 그럼 오래된 농담 같은 말 있잖아요. 쉘 스크립트로 뒤 자신을 대체하라. AI 시대에도 이 원칙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하, 네. 결국 자동화라는 게 핵심은 반복 작업이잖아요. 근데 AI가 추론으로 매번 작업을 새롭게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게 하는 게 비용, 속도, 안정성 면에서 훨씬 낫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결국 자동화의 본질은 반복이랑 신뢰성인데 하긴 저도 AI한테 뭐 계산시켰다가 가끔 틀리면 좀 불안한데 차라리 계산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고 해서 그 코드를 제가 직접 보는 게 훨씬 마음이 놓일 것 같긴 해요. 그쵸? 정확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접근 방식, 즉 코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파이썬 계산 자체는 뭐 틀릴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프로세스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로나허가 자기 블로그를 리스트럭처드 텍스트에서 막다운으로 바꿨던 경험을 예로 들어요. 이걸 LLM한테 네가 알아서 변환해줘 이렇게 안 맡겼다는 거예요. 아, 직접 안 시키고요. 왜요? 혹시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뭐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아니면 미묘한 뉘앙스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까 봐 불안했던 거죠.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럼 코드를 썼다는 건가요? 네, LLM한테 변환하는 코드를 짜달라고 요청했어요. 원본 텍스트를 AST, 그러니까 추상 구문 트리라고 코드 구조를 나무처럼 표현한 걸로 분석하고요.
이걸 다시 막다운 AST로 바꾼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코드를 짜게 한 거죠. 와, 복잡하네요. 심지어 변환하기 전이랑 후의 결과물을 비교해서 차이점에 뭔지 분석하고 이 정도 오류는 괜찮다 하는 그 허용 수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스크립트까지 짜게 시켰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결과물의 품질을 높여나간 겁니다. 와, LLM을 그냥 일꾼으로 부린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했네요. 다른 LLM으로 코드 검증까지 했다니 그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비용 면에서도 그럼 훨씬 유리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문서를 매번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개선하는 단계랑 샘플에 대해서만 추론 비용이 드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또 다른 예로 플레이라이트 같은 웹 자동화 도구를 들어볼까요? 아, 웹 자동화요? 네, 페이지 읽고 버튼 클릭하고 이런 건 언뜻 보면 MCP가 딱 맞아 보일 수 있거든요. 각 단계마다 추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코드 생성이 더 낫다는 건가요? 만약 자동화하려는 그 웹페이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개발 중인 앱이라면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LLM한테 그냥 플레이라이트 스크립트를 짜달라고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컨텍스트도 적게 들고 결정적으로 한 번 만든 스크립트는 추론 없이 수백 번이고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크네요. 반복 실행. 네. 게다가 사람은 스크립트를 보고 여기서 잘못됐구나 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지만 MCP 방식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기가 훨씬 어렵다고 지적해요. 거의 블랙박스 같다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AI 자동화라고 해서 무조건 AI한테 네가 알아서 다 해줘. 이게 능사는 아니군요. 특히 반복적이고 또 검증이 중요한 작업이라면 그냥 결과만 믿는 것보다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코드 생성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업무에서 AI 자동화를 생각 중이시라면 이 관점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로나어 주장을 통해서 MCP의 현재 한계랑 코드 생성의 강점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술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AI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과만 볼 건지 아니면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건지 하는 문제죠. 그럼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죠. 로나어도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지거든요. MCP처럼 좀 쓰기는 쉬우면서도 코드 생성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더 나은 추상화는 없을까 하고요. 네, 좋은 질문이죠. LLM이 코드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걸 잘 모르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자연어로 좀 쉽게 설명해 줄 수는 없을까? 아니면 아예 AI 에이전트를 위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행 환경, 샌드박스나 API 설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요. AI 자동화의 미래, 정말 흥미로운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